자, 첫 번째 사건 시작합니다. 지난 26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벌어진 사건. 야, 지금 정말 논란이 한창인 사건인데, 자, 홍 기자, 정황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양주 옥정 신도시에서 벌어져서 지난 주말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한 고깃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모녀 가족이 찾아왔는데요.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자리에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았고 어쨌든 식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녀 가족이 식사를 마친 다음에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면서 갑자기 문제를 제기합니다. 옆자리에 다른 손님이 앉아서 불쾌했다고 말하면서 항의했죠. 그리고 방을 나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연락을 하면서 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온갖 갑질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환불 모녀의 녹취록. 자, 이 업주분이 공개한 이 통화 녹취록 속 대화, 도대체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요? 잠깐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전에 고기 먹고 그 집인데 엄마가 애들이 얼척시하면서 안 되게 고기값 도로 물려주세요. 아 근데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왜 들어봐? 고기값 당장 물려. 그럼 네가 우리한테 고기값을 깎아주든지 우리도 서비스를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뭘 해야지. 생각해보니까 돈은 다 손들어 내고 말이야. 저희가 방역 수칙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저희는 칸막이도 다 설치하였고 저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우선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쳐 안 되겠어 이거. 저희 지금 이렇게 반말하고 니네 있잖아 방역 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너네 300만 원이야 몰라?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하면은 때려까지 나가죠 야, 방역수칙 어긴 거는 거기 갖고 손님들이 신고하면 끝나는 거야. 뭘 알고나 잠사해. 야, 네 소송 바꿔. 너 가구야? 바꿔! 자, 이거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품 처리를 안 한 진짜 이 녹취록도 들으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이 기자 일단 이 기자 느낌은 어땠어요? 저거 들어봤을 때. 삐 소리가 되게 많고 이게 음성 변조가 돼 있는데도 당시 이제 어떤 상황인지 좀 많이 느껴지는데 이게 당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글쓴이가 이 식당 관계자가 글을 올리면서 이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그 전화를 건 항의를 했던 저 손님 같은 경우에는 3번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 당시 고기를 먹으면서 그 당시 식당에서도 큰 소리로 항의를 하다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큰 소리를 항의하다가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자신들이 이제 3번 테이블에 3번 식탁에 앉았는데 2번 테이블 바로 옆자리에 이제 손님을 앉혔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한 거고요. 이 이후에 큰 소리를 항의하다 나간 이후에 전화로 다시 걸어왔고 여기에 또 욕설까지 곁들이면서 고깃값을 도로 환불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통화 와중에 식당 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 항의한 이 손님에게 이번 옆 테이블에 앉은 분 원래 단골 손님인데 허리가 좀 좋지 않아서 평소에 이제 등받이가 있는 의자만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당시 뭐 말씀을 해주셨으면 자리에 옮겨드렸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명을 했는데도 그냥 기분이 나쁘다 당장 어떻게 내가 신고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2번과 3번 테이블도 방역 수칙을 지켜서 거리를 적당히 떨어뜨리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방역 수칙을 지켰으면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뭐 이 손님이 이 가게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혹시 오해를 한 건지 그건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게가 이제 총 20개 테이블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요즘에 이제 우리 음식점을 가보면 처음에 이제 순서대로 올 때는 좀 멀리 떨어뜨려 놓다가 가게가 차기 시작하면 점점점 그래도 일정한 거리를 두지만 옆 테이블에 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온 손님이 1번, 그다음에 3번, 5번, 7번 이렇게 한 칸씩 떨어뜨려서 앉다가 이 다음 손님이 오면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그 다음에 2, 4, 6 이렇게 앉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손님들이 3번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간에는 다 한 테이블씩 떨어져 있다 갑자기 2번 테이블에 손님이 오니까 이 손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방역수칙 위반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이사이에 칸막이까지 다 설치가 돼 있었고 기본 거리도 거의 한 1m 정도 가까이 떨어져 있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은 처음에 이 테이블에 누군가 앉을 때 항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건 좀 이해는 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녹취록 내용 외에도 또 뭐가 더 있었다면서요? 네, 녹취록은 한 1분 정도 나갔잖아요. 네. 실제로는 7, 8분 정도 되는데 아이고. 취재하면서 저희 지금 제작진이 잘라서 일부만 들려드렸습니다. 예. 실제 내용 들어보면 늙은 것들이 옆에 있어서 기분 더럽다 옆에. 그래서 옆자리에 앉았던 옆에 손님들이 있던 사람들을 보고 늙은 것들, 어르신들이었나 그래서 보죠? 어르신들에 대해서 야. 기분 더럽다. 옆에서 그런 사람들이 밥을 먹어 기분 더러운데 10,000원이라도 깎아줬어야지 그러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욕을 하시고 왜 화를 내세요 항의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방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너 과부야? 너 서방 받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피해를 당하면서 네. 이 손님들이 전화번호를 저장해서 확인해 보니까 목사였다. 아이고 이런. 그래서 목사이자 문학 작가였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뭐 신상도 많이 털렸더라고요. 네티즌 수사들에 의해서. 교수님, 근데 일단 일단 쓰는 표현이 너무 상스럽고요. 예, 저희가 다 옮기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라는 어떤 딱 떨어지는 그게 없는데도 뭐 신고해서 뭐 벌금 300만 원 막 이런 게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얼핏 들고 말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면 이런 대우받지 못한다라는 불쾌감을 느낄 때가 이제 종종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늦게 나보다 먼저 온 그때 사람이 순서가 바뀌거나 또는 주문을 했는데 나중에 늦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뭐 다른 음식이 나왔거나 이러면 아니 내가 와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왕왕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요. 자신들이 평상시에 갖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관념을 정말 이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서 표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행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모녀의 만행이 말이죠. 여기서 또 그치지 않았다는 또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이후에 이 해당 손님 딸에게 걸려온 또 다른 통화 속 내용을 들려드릴 텐데요. 잠깐 듣고 가시죠. 그냥 이해하려고 영수증을 안 받아왔는데, 네네, 안 되겠어요. 별점을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그 영수증을 제출력해 주셔가지고, 제 지금 전화드린 번호로 좀 이미지로 좀 보내주세요. 마스크도 안 쓰셨어요, 계산할 때. CCTV 확인하면 되실 거예요. 그래요? 양주시 보건소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하니까요. 나는 이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안 되겠어요, 지금. 아니, 먹고 토할 뻔했어요, 지금. 속이 부글부글 계속 끓어서. 진짜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약간 좀 웃기기도 해요. 근데 진짜 또 이런 블랙 컨슈머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꺼내드는 마지막 또 히든 카드가 있잖아요. 리뷰 이상하게 달기. 네, 이 인터뷰 목소리도 나왔지만 내가 영수증 제출력해라. 내가 리뷰 달겠다라고 해서 어떤 내용을 달았나 봤더니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혀 진짜 여기 오면 안 되겠구나 싶어 더러워 피하듯 빨리 계산하고 나왔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체인 브랜드 이름 걸고 이렇게 하는 건 어이가 없다 이렇게 리뷰를 직접 남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이제 예약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명이 여러 개 막 예약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약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9건이나 반복적인 예약을 했고 예약 요청 사항에 뭐 단골 장사만 하나 봐 예약 받으시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는 듯한 내용까지 적어서 냈다고 합니다. 밥값이 3만 원 정도였다고 하던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이 사연이 알려지고 나서 이 피해 식당 뭐 상당히 또 확 이 반전이 일어났어요. 네, 돈줄 낸다는 말 흔히 쓰지 않습니까? 이제 혼줄 낸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도움을 주자, 응원의 손길을 보내주자 이런 사연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응원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물로 물건도 갔습니다. 예를 들어 도너츠 같은 것들도 갔고 죽과 음료수, 화환 같은 것들도 갔는데요. 그러한 것들 외에도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알았는지 통장 계좌번호를 알아서 통장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들이 지금 글쓴이가 처음 이 사건을 알린 피해 업주가 다시 후기를 올린 글에 나오는 사진들인데요. 저런 식으로 물건들도 보내고 돈도 보내서 지금
너무 돈이 많이 왔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돈이 많이 왔는데 통장에 입금된 돈은 지금부터 통장은 정지시키고 들어온 돈은 좋은 일에 쓰겠다. 카카오톡으로 온 선물들은 전부 마음만 받고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변호사님, 지금 우리 네. 가족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 피해 업주분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던데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 일단 업주분께서는 이 모녀가 또 딴 데 가서 갑질도 할 수 있으니 이게 처벌이 되건 안 되건 일단 고소를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제가 법적으로 판단해 보면 일단 모욕죄는 좀 되게 어렵습니다. 그건 전화를 통해서 상대방 욕설을 하면 다른 사람이 듣지는 않으니까 모욕죄는 안 되겠지만 일단 협박죄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일단은 계속 이 엄포를 놓으면서 예약해서 손님 네. 못 받게 하고 했잖아요. 그거는 전형적인 업무방해죄 행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협박죄하고 업무방해죄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속적인 폭언 등이 상대방에게 정신과적인 상해를 일으킬 경우 상해죄로 처벌한 또 그런 판례도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적인 문제 이렇게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지금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뭐 전형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한 위자료 청구까지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을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